처음 말씀, 첫째는 이데올로기 전쟁이었어요. 나치와 공산주의. 두 번째는 악당끼리의 전쟁이었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 둘 중에 누가 더 악당이냐? 스탈린이 더 악당입니다. 사람 죽인 수도 스탈린이 더 많아요. 히틀러가 사석에서 스탈린을 상당히 부러워했다. 자기보다는 스탈린이 더 독재를 무지막지하게 하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독서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공화당 계통, 후보라든지 후보 전 대통령 등 공화당 계통에서는 소련을 도와주지 말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소련을 도와주지 말자. 왜냐? 소련이나 독일이나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다 같이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하고 전쟁을 하면 된다. 이겼을 때는 이미 체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은 맞았다고 봅니다. 그 선택이. 그러나 이게 정치라는 것은 그런 이성적인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계산으로 안 되는 거죠. 독일이 유럽을 다 점령할 줄 알았는데 소련 군대가 아주 영웅적으로 싸워서 잘 버티는 것을 보고 미국 여론이 돌았습니다. 미국 언론이 소련군을 응원을 했어요.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자체가 약간 좌파적이고 거기 또 공산주의자들도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친소적으로 분위기가 돌았어요. 친소적으로. 거기에 국무성이나 재무성 여기에는 아주 소련 간첩도 아주 요직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소련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전후 처리를 하는 얄타 회담이 열렸을 때 흑해 연안에 있는 얄타에서 세 거두가 만납니다. 1945년 초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스탈린, 처칠 이 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회의가 스탈린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세 사람 중에 여러 가지로 스탈린이 가장 강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우선 루즈벨트는 환자였습니다. 환자.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몇 달 못 산다 하고 딱 평가해. 환자 상태에서 와가지고 그 아주 중요한 회담에 임했습니다. 처칠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어요. 아주 불안했습니다. 스탈린은 그런 걱정 없죠. 그래서 그 회담은 스탈린이 주도권을 잡았던 회담이에요. 또 회담 장소가 소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과정에서 루즈벨트는 배를 타고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해가지고 아주 심신이 필요했어요. 그것까지 다 노력했죠. 거기서 결국 전후 질서를 결정을 하는데 한국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 문제는 거기서 논의된 게 딱 두 줄밖에 없어요. 두 줄밖에. 신탁 통치한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거기도 뭐 비밀 협약도 없었어요. 한때 얄타 회담 기록에 한반도 문제를 놓고 비밀 무슨 협약이 있었다고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공개됐습니다만은 비밀 협약도 없고 한국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다만 스쳐 지나가듯이 신탁 통일합시다 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운명이 넘어갔지만 지금이야 동아시아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 문제를 그렇게 넘길 수가 없죠. 우리 국력이 커지고 북한은 핵무기를 갖게 되니까 한국은 정말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소전쟁이 시작될 때는 한국은 일본은 식민지, 독소전쟁이 끝나고 미국이 이기니까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독소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은 그게 한 바퀴 돌면서
한반도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했다. 요새 일본 사람들이 펴낸 1945년, 46년, 47년 무렵의 북한 사정에 대한 소련 기록이 공개돼가지고 일본에서 자료집으로 나온 것을 제가 읽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을 하고 나서 공장 시설을 많이 가져갔어요. 뜯어먹었습니다. 그때 중공업이 상당히 일본이 북한의 중공업을 많이 건설했죠. 공장 시설만 뜯어간 게 아니라 금괴도 가져갔어요. 금괴 한 2톤 정도 가져갔습니다. 거기 기록에 나옵니다. 똑같이 점령을 해도 미국은 도와주고 소련은 약탈해 갔습니다. 소련이 그때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여자도 겁탈하고 뭐 사람 강도처럼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덮쳐가지고 시계 같은 거 빼들고 그걸 보면서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느냐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이 소련을 쳤다가 나중에 밀리면서 독일 사람들이 또 얼마나 학살됐는지 모릅니다. 한 300만 명이 학살됐어요. 독일 사람. 그러나 이것은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합니다. 소련이 독일에 들어와서는 굉장한 약탈, 집단 강간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소련군이 그걸 허용을 했어요. 옛날에도 전쟁을 하면은 어느 성을 점령을 하면은 3일간 약탈을 허가해 주는 게 하나의 전쟁의 관습이었습니다. 3일간은 뭘 하든 좋다. 겁탈을 하든지 물건을 뺐든지. 그러나 3일 뒤는 딱 스톱이다. 그래서 이 독일 여자들이 소련 남자한테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독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아직도 정과자로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과 소련의 세계사적 전쟁에서는 소련이 이겼지만 지금 독일 소련하고 비교하면 독일이 이긴 거죠. 뭘로 이겼느냐? 경제 부흥으로서 독일이 전쟁에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경제 건설과 민주주의 건설로 돌리면서 특히 아데나워 수상의 지도력 하에 주변 국가들이 협력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국력도 러시아보다 몇 배가 됐습니다. 결국 이기고도 지고도 이기는 게 이게 세계사의 묘한 아이러니, 변전, 역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